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라는 주제로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면증을 굉장히 흔하게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에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하러 가게 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진단을 받고 난 뒤에는 수술, 항암, 항호르몬 여러 가지 치료들이 시작되게 되는데 수술하기 전날 밤이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되십니다. 그러다가 수술 이후에는 마음이 좀 그래도 좀 편안해지시죠. 이후에 항암을 하는 과정,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불면증을 또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재발을 하게 되고 재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단받고 치료하는 전 주기에 걸쳐서 불면증은 흔하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불면증이 얼마나 흔한지를 통계를 한번 내 보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정신과적 증상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우울증의 경우는 10분 중에서 한 4-5분 정도, 그리고 불면증은 10분 중에서 한 4분 정도, 그리고 불안증은 10분 중에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크게 보면 한 10분 중에서 한 4분 정도 불면증을 좀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잠을 잘 못 자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찍 깨거나 이 세 가지 증상을 포함합니다. 근데 보통 불면증이라고 하면은 '잠을 잘 못 잔다.'라는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중간에 자주 깬다라는 증상이 훨씬 더 많은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자주 깨고 잠을 못 들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생긴 경우는 또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증상이 오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일 주일에 3번 이상 3 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불면 장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면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돼서 불면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질병 자체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암을 진단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 암과 관련해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제 불면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질병 자체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고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지시는 경우가 많죠. 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지가 결여될 때 이럴 때도 불면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6 인실이 많죠. 근데 남자분들 병실에 가면 6 인실이 거의 9 인실에서 12 인실쯤 돼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같이 상주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병실에 가면 6 인실은 거의 6 인실에서 8 인실 정도 됩니다. 보호자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남자분들은 암에 걸리고 나면 부인이 댁에 상주를 해서 같이 간병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댁에 가셔서 청소를 하고 애들을 케어하고 다시 병원에 나와서 간병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되게 여성분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남자분들은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남편들은 출근을 하고 이러다 보니 되게 간병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지지가 결여될 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런 경우 불면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및 자녀 양육 어떤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발병을 해서 지금 내가 결혼할 시기인데 결혼도 못하는 상황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아직 어린데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잔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걸 중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에 저해가 되기도 하죠. 이런 앞으로의 내 어떤 커리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 환자분들이 우울증이 생길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더니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올라가서 생존율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우울증 치료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근데 불면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인식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치료하다 보면 '잠을 좀 못 잘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잠을 못 자는데도 병원에서 이 불면증에 대한 치료를 잘 못 받으시는 경우가 좀 아직까지는 흔한 것 같습니다. 불면증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호르몬 치료 이후에도 화끈거리고 밤에 식은땀 나고 그리고 관절통, 갱년기 유사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덥고 화끈거리고 식은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잠을 못 이루고 중간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겪다 보면 '항호르몬 치료를 계속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자꾸 회의감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이유는 암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때는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항호르몬 치료를 계속 유지를 잘 하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항호르몬 치료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이후에도 몸이 굉장히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면 낮에 누워 계시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7 시간을 잠을 잔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는 24 시간이니까요. 7 시간을 자면 나머지 17 시간의 시간이 남죠. 17 시간을 활동을 해야 7 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환자분들은 "나를 7 시간 재워다오. 그러면 17 시간을 활동할게."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열심히 17 시간 동안의 활동을 한 이후에 7 시간의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떻게 자고 깨고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4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몇 시에 누웠냐, 몇 시에 잠들었냐, 몇 시에 깼냐, 몇 시에 일어났냐. 이 4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후에 불면증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제가 외래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몇 시간을 주무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보통 뭐 "5 시간만 자도 소원이 없겠다." 어떤 분들은 "7 시간, 8 시간 자고 싶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한 9 시에 자서 7 시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얘기는 10 시간을 자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9 시에 자서 7 시에 일어나면 10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5 시간만 자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10 시간을 자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불면증이 심해지면 내가 정말 자고 싶은 시간은 굉장히 축소하게 됩니다. '이거라도 잤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싶냐?"라고 여쭤보면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잔 시간이 효율인데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잔 시간 이 효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잠을 더 못 자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 효율을 높여야지 잠을 잘 자겠죠. 그럼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분모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11 시, 12 시에 자서 한 6 시, 7 시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7 시간 정도가 되죠. 어떤 분들은 9 시에 누우셔서 새벽 한 3 시, 4 시까지 주무셨는데 그때부터 잠을 못 잔다라고 찾아오세요. 9 시에 자서 3 시까지 주무셨으면 거의 한 6 시간 정도는 주무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꽤 주무신 편이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일찍 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니까 일찍 깨게 되고 그 이후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찍 주무셔서 일찍 깬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시든가 아니면은 늦게 주무시기 시작하셔서 늦게까지 주무시도록 고렇게 맞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잠을 청하다가 잠이 도저히 안 들어서 결국은 늦게 주무시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죠. 늦게 일어나신 거기 때문에 늦게까지 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 일찍 자려고 애를 쓰면 잠이 오히려 안 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수면 시기를 한 11 시쯤 자서 한 6 시쯤 깨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7 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일찍 누워도 잠이 빨리 안 들어서 결국 늦게 누워 잠들어서 늦게까지 자는데요. 우리가 가게 문을 열고 닫습니까? 닫고 엽니까? 보통 열고 닫죠. 옆집 편의점은 아침 6 시에 문을 열어서 12 시까지 운영을 하고 귀가를 하시는데 나는 9 시에 문을 열었어요. 3 시간 늦게 연 거죠. 그러면은 문도 3 시간 늦게 닫아야죠. 그래야 돈을 똑같이 법니다.
근데 문은 늦게 열었는데 닫는 시간을 똑같이 하겠다? 그럼 돈이 많이 안 벌려요. 열고 닫는 것이기 때문에 자고 깨는 게 아니라 '깨고 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습관들이 있습니다. 낮에 누워 있기만 했다. 어제 잠을 못 잤으니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낮에 누워 있었을 뿐이다. 저는 보통 "낮에 누워 있는 시간은 자는 시간이랑 동일하게 생각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나는 잠을 안 자고 누워 있기만 했는데 누워 있기만 해도 잠을 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잠을 자는 이유가 쉬기 위해서 자는 건데 낮에 누워 계셨으면 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누워 있는 경우는 잔 것처럼 우리 머리는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저녁을 안 드셨다고 낮에 두 그릇 드세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침에 깨면은 하루가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못 잔 거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어제 잠을 못 자서 보충했다. 저녁잠을 미리 땡겨 쓰시는 겁니다, 낮에 누우시면.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누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암 치료 받고 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 체력 때문에 나는 낮에 잠이 안 와서 그냥 누워 있었을 뿐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자꾸 누워 있게 된다." 우리가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근력입니다. 내가 잠을 못 자서 근력이 빠지진 않아요. 누워 있어서 근력이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식사를 잘 챙겨서 근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체력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는 충전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낮 동안 에너지를 쓴 것을 충전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핸드폰 하루 종일 꺼 두면 밤에 충전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핸드폰을 열심히 써야 밤에 또 충전을 하게 되죠.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을 열심히 해야 잠을 다시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낮 동안에 가능한 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찍 누워도 잠이 잘 안 온다. 일찍 누우면 원래 잠이 잘 안 옵니다. 내가 일찍 누워서 잠이 오려고 그러면 일찍 일어나셨어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냐에 따라서 자는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몸을 완전히 일으킨 시간이 7 시다. 그럼 오늘 저녁에 12 시에 누우셔야 돼요. 그래서 7 시간을 생각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몸을 일으킨 시간으로부터 7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간에 눕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잠이라고 하는 게 10 시부터 4 시까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호르몬은 자야 나오는 게 아니라 밤이 되면 그냥 나옵니다. 수면제 먹고 일찍 누워도 잠이 안 온다. 말씀드린 대로 수면제를 일찍 먹어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마취제가 아니에요. 수면제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효과가 커집니다. 보통 수면제를 "자기 30분 전에 먹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죠. 자기 30분 전이 아니라 잠이 올 무렵의 30분 전입니다. 내가 7 시에 일어나면 12 시에 잠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30분 전에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시에 일어났으면 12 시에 잠이 오는데 내가 9 시에 자고 싶다고 약을 9 시에 30분 전에 드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면제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약을 자꾸 늘리게 되죠. 수면제를 일찍 드시면 약이 늘어납니다. 제가 자주 접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면제하고 수면 유도제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 수면을 취하게 만드는 약물을 통칭해서 수면제라고 가정을 하고 이 수면제에는 여러 가지 기전을 가진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을 적절하게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제 먹고 자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항호르몬 치료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항호르몬 치료를 최소 5 년에서 10 년을 하셔야 되면 그럼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5 년, 10년 정도가 잠을 못 주무시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5 년, 10년 동안 잠을 못 주무셔야 됩니까? 그럴 때는 수면제를 적절히 쓰면서 주무시는 게 더 나은 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수면제 많이 먹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혈압약도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당뇨약도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물도 많이 마시면 위험합니다. 밥도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많이 안 드시면 되겠죠. 많이 안 드시는 방법은 수면제를 적절하게 처방받아서 적절한 시간에 잘 드시는 거예요, 최소 용량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괴로워서 치료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약을 적절히 먹으면서 부작용 관리를 잘하고 약을 잠을 잘 주무셔서 치료를 잘 받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겠죠. 항암죽인데 수면제를 먹어도 되나요? 수면제는 항암제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수면제를 드시는 거는 항암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하셔도 무방합니다. 항호르몬 치료하는 동안에 막 밤에 덥고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자는데 이럴 때 수면제를 먹어도 되나요? 수면제를 드셔도 되지만 이럴 때는 수면제보다는 항우울제 같은 이런 항호르몬 치료에 생기는 부작용들을 줄여주는 그런 약을 먼저 1 차적으로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결론입니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고 항암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흔합니다.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거는 '17 시간의 활동을 해야 7 시간의 잠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려를 하셔서 그 시간에 7 시간 전쯤에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눕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낮에는 17 시간 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좋겠다. 자고 깨는 게 아니라 깨고 자는 겁니다. 깬 시간에 따라 자는 시간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자려고 애쓴 시간에 따라서 깨는 시간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는 시간 이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자려고 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낮에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항암 치료하다 보면은 몸이 많이 피곤하고 낮에 기력이 없고 자꾸 누워 있게 되는데, 누워 있다 보면 근력이 더 빠지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좋고, 그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되고 암을 치료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 집에 계시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재밌는 활동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고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활동을 늘려서 밤에 잘 주무실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수면제는 필요한 경우는 써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 수면제를 쓸 때는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맞춰서 약을 드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